그러니까 불안정한 발성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그 근육이 계속 움찔움찔 들어오니까 숨 쉬는 것도 평상시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이런 압착성으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뭐 고객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말랑말랑합니다. 이런 데가.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데가 말랑말랑한지 몰라요. 몇 년씩 레슨을 받다가 보면은 자기 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막 턱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자세로 노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안검 연축까지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하다가 계속 이런 또 소리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애기들한테 이제 힘줘 힘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 주는 줄 알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 리뉴얼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에게 이제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저에게 수업 받은 리뷰를 서로 나누고 막 묻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도 온라인이냐 뭐 오프라인이냐 뭐 몇 회냐 그리고 뭐 몇 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각자 개인에게 맞는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그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제가 그 사람에게 해당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이라도 교정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솔루션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인터넷에 보면 뭐 빨대 발성법 그러면서 다양한 내가 해서 좋아진 방법 이러면서 공유가 되어지고 있고, 의사분들도 그에 따른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조금 응용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반복하다가 자기만의 길로 셀 수도 있고, 나에게는 안 맞는 것을 애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아진 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케이스지? 이거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는 일단 증상이 제각각 너무 달라요. 하지만 그 중에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압착성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오래 목 주위에 근육을 압착시키고 성대도 많이 압착시키고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 있죠. 이 부분 명체도 힘을 딱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근육들을 자꾸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힘을 주게 돼요.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완을 중심한 교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경직이 된 데는 이유가 있고, 그 경직이 역시나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약물로만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말고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튼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가끔씩 그걸 보거든요. 가수 이수영 씨가 나왔는데 목소리 떨림 증상도 있고, 그래서 라디오도 그만두게 됐는데 뭐 공황도 있고 뭐 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대 공포증도 있다라고 오은영 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분의 그 발성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듣고 자랐으니까, 이수영 씨의 발성이 유니크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발성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발성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고, 불안정한 발성은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자기를 불안전하다라고 느끼게 하거든요. 내가 발성이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날에 발성이 훨씬 더 불안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발성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착성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줘버릇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갔을 확률도 높고 아니면 한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긴장을 하는 그런 좀 무드에 오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발표를 준비해야 되고 그 발표가 실적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활동을 2, 3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왔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고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그 긴장감이 이제 긴장이 되면 이렇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는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오래 쓰다가 그게 곧 내 생활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그 근육이 계속 움찔움찔 들어오니까 숨 쉬는 것도 평상시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 근육부터 먼저 딱 걸리니까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면 얘기를 잘 했는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의식이 탁 되는 순간이 있어요. 노래도 처음에는 잘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심리적으로 탁 자극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이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랑 만나게 됐을 때 항상 긴장하던 근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몸을 조우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몸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에도 같이 힘 들어가고요. 목에 힘 들어가면 몸에도 같이 힘 들어가요. 얘들은 유기체예요. 한 몸이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힘을 빼고 한 부분은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긴장하는 성격인가? 그리고 내가 왜 긴장을 하는가? 그리고 긴장을 했던 그 기간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가 과도한 긴장을 누적해온 시간이 많고 그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완에 투자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당장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노래하는 경험을 훨씬 더 누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것의 강도 또한 높을 수 있게끔 애매하게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사람이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사람을 안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남자, 사람?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식관이 완전 달라져요. 저도 한때는 사람은 너무 불편한 존재야. 사람들이 나를 항상 불편하게 하고 난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 그리고 일단 난 사람이 불편해. 이건 그냥 팩트로 항상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친구?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해보시기를 너무 바라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되어준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기도 하거든요.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좀 교육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자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그걸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뭔가 꿰뚫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날 때 긴장이 많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와 교감이 이제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다,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안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도 편안해질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이런 압착성으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긴장의 완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환경이든 마음이든 많이 우리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명상도 도움이 되겠고요. 좀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그런 자극들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극도 받으려고 많이 애쓰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굳어지고 있는 이것을 빨리 최대한 꽉 굳기 전에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근육이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탁 맺히기 시작하면 그걸 마사지로 풀기도 되게 힘들어요. 뭐 고객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는 말랑말랑합니다. 이런 데가.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데가 말랑말랑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 보면 굳은 채로 긴장도 하고 자세도 잘못되어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면 그게 다음날 누적되고 그게 한 달, 1년, 3년, 5년 되다 보면 이제 자세가 막 틀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대칭도 심하고 노래도 계속 긴장하면서 막 레슨 받으러 다니면서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몇 년씩 레슨을 받다가 보면은 자기 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막 턱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자세로 노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한테 애초부터 처음부터 와서 배웠으면 내가 이런 거부터 잡아줬을 텐데 너는 이미 굳어서 왔기 때문에 이걸 푸는 시간이 일단은 첫 번째로 걸릴 것이다.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직되는 것은 누적되는 게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팔 돌리기,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근육의 이완을 충분히 해주고 잠에 들어야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그 수면의 질이 다시 이제 서클을 만들어요.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건 계속 안 좋아지고요. 좋게 해야지 다시 그 반대 회전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생체 주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삐뚤어진 건 또 다른 안 좋은 걸 만들기가 더 좋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몸을 풀어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성장애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습관, 자세, 긴장하는 그 무드를 빨리 잘라내는 거, 생각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면서 막 근육이 바짝바짝 서는 것을 빨리 잘라주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련성과 힘이 너무 없어서 성대가 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뭐 이런 식으로 떨리는 거죠. 근데 떨리는 게 누가 들어도 너무 티가 많이 나게 떨리니까 이걸 이제 질환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해서 근긴장성, 뭐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말을 붙이게 된 건데 아까 제가 이수영 씨 얘기를 했는데 이수영 씨가 이쪽에 더 해당돼요. 압착도 뭐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주위에서 관찰을 했으면. 근데 전반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발성 자체가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잘 썼을 때는 유니크하게 노래를 뭐 히트곡을 만들어냈던 그런 시기는 있었지만 그 발성으로 오래 노래를 하기가 사실 되게 힘든 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이 불편한 건 너무 전 당연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일들이 너무너무 진짜 힘든 삶이었긴 한데 목소리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그 발성 자체가 발성 장애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목소리가 고장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목소리가 다운되고 좀 걸걸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몸이 아프다거나 뭔가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목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발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평상시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 컨디션이 원래 안 좋았던 사람들, 성대가 좀 원래 약하고 약한 발성을 써왔던 사람들, 뭔가 좀 자기가 편안하게 발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인위적으로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것 중에 좀 방향성이 잘못됐다거나 발성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기교를 부릴 때 그 기교가 지나치게 목소리에 무리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의 노래를 오래 해온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도 목이 되게 빨리 쉰다든지 목이 좀 약해서 원래도 목소리가 좀 약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떨리는 목소리라든지 더 심하면 세 번째 유형, 삑사리가 많이 나는 유형으로 바뀌게 돼요. 삑사리가 많이 나는 유형 중에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힘도 좀 없고 약간 젊은데도 할아버지처럼 얘기하고 노인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 껄껄 약간 이런 소리가 살짝 섞여 있으면서 삑사리도 나는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소리 발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 공간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감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무시가 싹 된 채로 삑사리형이나 소리가 약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리가 이 정도도 안 나와요. 이 정도 나와줘도 진짜 땡큐예요. 너무 감사한 정도로 소리가 너무 발출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기 자체가 일단은 발출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소리를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강하게 이걸 요구하는 것과 같거든요. 먼저는 일단 공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공기가 존재해야지 그게 소리가 되는 것이지 소리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사용에서 우리가 소리의 비율을 조절을 하는 것이지 공기가 없으면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기를 하나도 안 내보내고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공기가 안 나오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삑사리, 약한 소리, 떨리는 소리 다 발출이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는 손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바람이 느껴지죠? 손바닥에 바람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발출량으로 우리가 말할 때 쓰진 않을 거지만 이 느낌으로 먼저 불었다가 안녕하세요 부는 것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정도 손을 제가 좀 높게 했죠. 제 얼굴 바로 이렇게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살짝 높게 해서 먼저 불어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느껴지죠. 손바닥에 바람이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선생님 그럼 발출을 어떻게 높이나요? 이겁니다. 실제로 내가 발출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이거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 확인. 나 이만큼 바람 불어서 여기에 손바닥에 바람이 왔다라는 걸 알겠어. 2번 자, 바람인데 제가 성대도 살짝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백고동 소리처럼 우 소리가 들어갔죠. 여기서 소리를 조금씩 더 넣어보시는 거예요. 우. 자, 이제는 거의 목소리와 흡사하게 소리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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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목이 아프지도 않고요. 떨리는 거, 삑살이 나는 습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발음을 하게 되면서 글자가 생기죠. 이 글자가 또 발출을 막는 애들이 있어요. 유독 이렇게 막아내는 발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발음 티칭도 굉장히 많이 하고 발음 티칭의 디테일도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는 편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낙심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맞는 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심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목소리도 안 나요. 이런 분들도 소리를 다 정상적으로 내게 만들었고, 그리고 경련성이 너무 심해서 대수술까지 막 거쳐서 이미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도 멀쩡하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가르치고 나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만 알고 그거를 방법대로 풀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훈련을 통해서 먼저는 발출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선생님 이거 하는데도 좀 떨리는데요? 음을 바꾸세요. 다양하게 더 낮춰도 보시고요. 근데 보통은 다 낮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음정을 올리는 것부터 먼저는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정 톤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가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톤이 있을 거예요. 그 톤에서 불고 그 음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떨리거나 삑사리가 난다거나 그런 느낌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가지 유형을 다 섞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한 분 한 분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
막 이렇게 얼굴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검 연축까지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연축 반응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목소리 연축만이 아니고요. 안검 연축이 같이 옵니다. 근데 이미 연축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연축성의 그 상태가 좀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눈 깜빡임 조절이 잘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빳빳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눈 깜빡임 횟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말하다가도 막 이래요. 이걸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교정을 하고요. 밑으로 막 이렇게 당기시는 분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당기시는 분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말할 때마다 막 서클 이렇게 돌리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또 손을 어떻게 가만히 못 두는 분이 있고, 말하다가 계속 이런 또 소리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나타나는 양상들이 매우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콤비네이션 조합인가를 저는 일단 먼저 보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대로 하나하나 다 교정을 해야 돼요. 하나만 교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교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복합적인 문제고, 거기에다가 또 심리도 같이 더해지면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반드시 되고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꽉 막힌 그런 마음의 문제도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뭐 교감이 잘 되시는 분들은 처음 만난 날에 막 눈물 콧물 쏙 빼요. 정말 이렇게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고, 울고 싶지 않아서 막 참는데 눈물이 이제 많이 나셔서 그만큼 이제 공감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일단은 누구 앞에서 일단 울고 싶지 않다,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부터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저를 만나러 왔으면,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셨으면 경계심을 일단 먼저 내려놓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심을 못 내려놓는 이유를 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경계심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그 부분을 더 부단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는 어떤 복합적인 콤비네이션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를 확인을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호흡이 이래서요, 호흡이 안 좋아서, 폐활량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숨이 차니까 이렇게 벅차오르는 이 느낌을 본인이 폐 기능이 안 좋거나 뭔가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 그 얘기해요. 살아계시죠? 지금 제 앞에서 계속해서 숨 잘 마시고 계셨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쵸? 정말 비염이 심각해서 코 안이 정말 뚱뚱하게 부어서 공기가 오가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폐 검사를 했는데 진짜 폐가 섬유화가 돼서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다? 폐 기능은 정상이에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정상인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방식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숨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아계시죠? 제 앞에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숨을 잘 마시고 잘 빼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숨 습관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보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패턴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사람들도 50을 숨을 마셨으면 30 정도를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서 호흡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뛰어난 호흡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축성과 연축성이 아닌 사람을 비교했을 때도 연축성인 분이 호흡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판단 오류인데, 본인은 보통의 사람과 같이 50을 마셨어요. 100을 마실 수 있지만 평상시에 뭐 호흡에 대해서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50 정도 마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비율을 들어봤을 때, 말은 얼마나 하냐면 120, 180, 220 이렇게 초과를 합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때요? 숨이 모자라다라는, 그러면서 내가 숨이 뭔가 잘못되었다,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 호흡이 안 된다,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놓고도 그거 이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숨이 차죠. 그러니까 자기가 숨차게 말해놓고서 숨이 자꾸 차요. 어떡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축성 발성장애를 자율신경계 장애로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연축성 발성장애가 보험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당신에게 우리가 처방을 뚜렷하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처방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도 되고 의사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는요, 처방이 뚜렷하게 되지 않아요. 보톡스 맞으세요? 뭐 정 보다가 안 되면 이제 성대 검사 해보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술합시다. 근데 이건 정말 습관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도 하고 나서 목소리가 바뀌었다라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율신경계 장애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 의사가 손을 써줄 수 없는 부분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대부분 그 카테고리에 넣게 돼요. 제가 이걸 딱 얘기해 드렸을 때도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나는 나 스스로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런 문제구나. 스스로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데 숨 마시세요. 이쯤 됐으면 됐어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절반 정도 자르고 이쯤에서 숨 마시세요. 이렇게 했어도 그걸 무시한 채 또 길게 말씀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아예 텍스트를 준비해서 눈에 보이게 숨자리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숨도 여러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큰 숨도 마실 수 있고요. 제가요, 이렇게 급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입호흡으로 짧게 숨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 총수나 대배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코호흡도 있고요. 다양하게 속도와 시간이 다른 코호흡과 입호흡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너무너무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인식이 되지 않은 채 뭔가 허공에다가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이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해당된 솔루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자율신경계 장애를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육을 좋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알지만 계속 좋으잖아요. 힘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자꾸 힘을 주잖아요. 말할 때. 호흡 마실 때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통로를 내가 막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니까 여기가 턱 막히면서 숨이 잘 안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나랑 약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연축성 발성장애로 오신 분들이 자기 신뢰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자기랑 소통 불능, 이런 쪽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기를 잘 못 믿고 자기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고요. 어린아이가 배변 활동을 시작할 때 항상 이제 기저귀를 차고 아무데나 막 했어요. 누워서 싸기도 하고 뛰다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규칙 없이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다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었죠. 기저귀가 일단 받아주니까 이제 변기 딱딱한데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패닉이 와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변 훈련 시킬 때 부모님들이 잘 안 해주면 되게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해요. 애기들한테 이제 힘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 주는 줄 알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힘을 주냐면요. 똥꼬를 쪼아요. 이것도 힘 주는 거잖아요. 똥꼬를 조우는 것도 힘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힘 주고 있는데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고 있으니까. 나오게끔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조는 근육을 써서 단전까지 막 힘을 쪼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설물이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말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육들이 있고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는 게 마치 똥꼬를 안으로 빡 쪼으면서 배변 활동이 난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사용이 잘못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을 할 때 쓰는 근육이 따로 있고 숨을 마실 때 도와주는 근육도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루틴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뭔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젠 패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이 오니까 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배우는데도 습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패닉이 왔기 때문에 패닉이 온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막 또 미치는 거예요. 또 패닉이 와. 이거를 제가 그때그때마다 풀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급한 성격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패닉이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루틴을 처음부터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난 이제 와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들은 이걸 또 모르고 살다가 언제라도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어렸을 때 놓쳤던 것들, 내가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라도 습득하는 개념보다 더 뛰어나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평생 목소리 문제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목적으로 교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증상 만날 일 없습니다. 그걸 우리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증상을 바라볼 때 확실하게 객관화가 될 수 있고 저랑 동일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그게 진짜 좋아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목소리가 안 나는지,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일절 몰라요. 말도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과 뭐 누구와 몇 명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걸 풀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죠. 범위는 크게 잡았지만 그 안에 세세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근육의 사용을 역시나 거꾸로 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증상과 나타나는 그 콤비네이션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교정이 필수적인 파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톡스 맞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임시 방편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는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시기를 왜 이렇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가 이걸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대로만 풀어온 건 아닌가 하면서 그걸 딱 깨달으신 분들이 고백을 할 때 진작 제대로 배울 걸 그랬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푼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문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벅차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직시긴 하거든요. 네, 직시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본적인 교정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깊게 새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그 외에 또 제가 부가적으로 드릴 얘기가 있으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독일에 있었을 때 독일어 배울 때 목소리가 진짜 잘 안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막 떠듬떠듬 하는 그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
참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소리 좋다라는 말을 들은 게 딱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호흡과 발성과 발음에 의해서 소리를 내다 보면 누구의 목소리라도 다 좋아요. 진짜 자기 목소리는 정말 좋은 목소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살았구나. 이걸 좀 받아들이시면서 그럼 내 진짜 목소리는 뭘까?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좋은 소리가 맞습니다. 지금의 그 소리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소리를 가지고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바치면서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